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상소문.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힘내십시오. 85%의 든든한 애국 국민이 있습니다. 저 임기하는 평생 나라와 국민과 함께 청배당에 살아오면서 이런 개같은 정치, 개같은 성직자, 개같은 지식인을 처음 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편을 잡았습니다. 첫째, 개같은 정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을 다닐 때 국가의 은전을 받아 소련 모스크바 대학,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 서독 홈볼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프랑스, 영국을 거쳐 민주화 공산주의를 공부했습니다. 그들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면서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라는 것을 알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이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이 186가지랍니다. 이놈들은 민의의 전당도 아니요 국민의 종복도 아니며 애족도 없는 제유소굴입니다. 제유소굴이란 뜻은 전과 사범을 비롯해서 담을 넘어 도둑질하는 자, 나를 팔아먹으려고 간첩질을 하는 자, 데모하다가 감옥살이하는 자, 행행색색 헤아릴 수 없는 도둑놈들이 민의의 전당 안에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이런 개같은 놈들이 의원으로 있으니 국민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국민들이 죄인입니다. 개같은 놈들을 뽑았으니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의료실, 미용, 헬스장은 의원 가족까지 무료 혜택을 받고 고성에 있는 국회의원 수련장도 배우자, 형제까지 무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놈들이 국민의 종복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공과 사도 구별 못한 놈들이 어찌 국민의 종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국민의 종복이 아니라 국민의 죄악입니다. 의원 1명 밑에 비서관을 포함해서 8, 9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유럽의 의원은 의원 4명 밑에 비서 1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의원들은 도시락에 자전거로 매일 자신들의 구역을 돌면서 국민의 일을 돕고 매일 일기를 기록해 의원 열람실에 보관하여 국민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게 한답니다. 이것이 진정 민의의 전당을 구현하는 기름을 알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국민의 종복은커녕 국민을 우려하는 악법의 결장이 되어 더 이상 국회의 존재 의무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같은 성직자. 성직자는 만 국민의 존경의 대상이요 성스러운 삶의 표본이 되어야 할진데 북한 사회주의의 앞잡이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이 국제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가 땅에 떨어져 박살나게 해달라고 미사를 드렸다는 박주한 신부 같은 놈이 전국에 한두 명이 아니라 정의구현 사재단 이놈들이 세상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을 몽땅 묶고 그놈들이 좋아하는 평양공약에 내치면 어떨런지요. 3억이란 뜻은 한마디로 국민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타락한 것은 신부나 목사 그리고 스님이 시대적 정신을 망각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3억의 서비스는 옴니버스 옴니아입니다. 모든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개같은 지식인. 지식인이라면 적어도 참과 거짓은 구별할 줄 알아야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온 백과놈이나 서울대학 총장과 교수 그리고 학생들도 이와 같은 구별을 못한다면 과연 지식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산주의 나라 소련의 모스크바 대학 부총장이 90분 강의 중에 박정희 대통령은 육군 소장 때 혁명을 일으켜 중진국을 만들었다.
앞으로 세계 선진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련 장군들은 한국보다 몇 배 더 많지만 산에 서 있는 소나무와 같다면서 공산주의의 맹점을 신랄하게 비판할 때 나는 우렁찬 박수를 보냈고 다른 학생들도 함께 따라 박수를 친 것입니다. 나라가 잘못 가고 정치가 잘못 갈 때는 지식인이라면 힘을 합쳐 나라가 바로 가고 정치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먼 곳에서 지켜만 보는 지식인은 지식인이 아니고 협작권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인이며 81세 사회복지 노인 전공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며 국가공무원을 한 사람입니다. 1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간이 콩알 만큼 작아졌답니다. 세상 천지 대한민국이 경제 50년, 민주 25년 만에 성공한 유일한 세계 첫 번째 위대한 나라인데 과연 전가 4번짜리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종횡무진하는 꼴을 보고 그가 당선되면 국민 모두는 한강에 빠져 물고기 밥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뛰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어렵게 여기셔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주셨습니다. 취임식 날 비전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자유와 민주가 꼽히는 세상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내 눈이 밝아졌고 제 마음이 열렸답니다.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전교조 좌빨 민도청을 빼놓고 모든 국민이 제 마음과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도 놀래 태양무리가 춤을 추며 하라바라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하늘을 보며 한호의 메아리를 쳤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라와 국민에 끼친 영향은 영원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비참한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교훈을 우리 이웃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바로 문재인 이놈 정책에서 똑똑히 공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나 개각을 하면서 대통령의 담백에 기둥을 세우는 모습을 보고 시인은 탐복을 했습니다. 연일 나오는 언론과 매스컴 그리고 야당은 검찰공화국 운운하는데 저는 사실 구단의 천재적인 지혜라 흐뭇해했습니다. 5년간 문재인 이놈과 박원순 이놈이 전국에 심어놓는 이리떼들을 정리하려면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지식을 쌓은 검사 기둥이 아니면 어렵다는 것을 대통령은 이미 갈바시고 기획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시인은 쌍수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 3대 원칙과 5대 핵심 과제를 실천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를 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역사를 참고하면 쉽게 풀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영 제국입니다. 1558년, 1603년 투도 왕조의 마지막 군주인 엘리자베스 1세가 대영 제국의 토대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1819년, 1901년 빅토리아 여왕이 대영 제국의 황금기를 이끈 여성 군주였습니다. 중흥기를 세웠습니다. 1979년 마가렛 대처 수상, 1984년 경제성이 없는 탄광의 문을 닫으려 하자 노조 반발이 불법으로 번졌습니다. 대체 수상은 즉각 노조의 불법 행동을 폭도라 불렸습니다. 1984년 5월 29일 5,000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한계를 보고 즉시 대체 수상은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서 노조를 질밟았습니다. 69명이 다쳤고 1만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여기서 노조는 항복했습니다. 당시 복지 천국이 되어 산업체는 돌아가지 않고 실업자는 천정부지였습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영국이 태양에 지는 것을 안타까이 본 마가렛 대처 수상은 즉각 전 국민 복지하에서 선별복지로 전환하여 요람에서 무동까지 영국
병을 단숨에 치유하고 악성 노도를 완전히 뿌리 뽑아 그 공으로 11년간 수상을 했고 세계사의 철의 여인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영국병 치유, 오늘날 대한민국이 마가렛 대처 수상 때와 흡사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인류의 등불이 될 수 있느냐, 100년 뒤로 퇴보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웅들, 건국 대통령 이승만, 우남은 잃어버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배추지와 소세지 1개, 감자 2개를 배를 치어가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미국 청년들 3,000명 앞에서 목이 터져라 사우스 코리아를 외쳤고 교회 집회를 3,000번 찾아다니며 한국 독립을 외친 애국자입니다. 이러한 건국 대통령을 끝까지 타행해서 고독의 참을성을 물린 국민들이 우리들입니다. 90평생 고국이 그리워 눈물로 세월을 보냈으나 죽음으로 참을성을 풀게 한 국민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못된 국민입니다.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중국 대통령 박정희,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은 악의 마련이다. 전쟁을 잊어버리는 국민도 위험하다.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중국의 등소평, 싱가폴 이강용, 소련 고르바초프, 미국 클린턴 대통령, 기타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멘토로 모셨고 세계 지도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위대한 세계사적 지도자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이 홀대받게 된 원인을 치유해야 된다고 시인은 강하게 주장합니다. 놀라운 것은 간학기술의 서울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을 짓게 한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나는 이 대학에서 방송통신대학을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지도자의 고마움을 새삼 느꼈습니다. 인재를 육성해서 대한민국을 선진화하라 하고 한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은 서울대학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의 종주국인 시진핑 기념관은 있으니 서울대 총장과 교수 그리고 학생들이 미쳐도 유분수지 세상천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서울대학 총장과 전 교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묻겠노라. 과연 당신들이 이성이 있는 놈들인지 아니면 이러고서도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답을 하고 당장 시진핑 기념관을 없애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세워라. 이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다. 이러한 작태는 우리 교육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교육을 죽게 한 놈을 찾아내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쳐놓고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다시는 교육이 죽지 않게 천년 교육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하루빨리 교육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통일 대통령 윤석열, 시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3가지 근거를 요약하렵니다. 첫째, 사법고시를 9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말에 10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했습니다. 이만하면 고집이 10단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둘째, 후삼국의 3강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예, 왕자 신분으로 아버지 없이 자라나 역병을 딛고 왕이 되었지만 의심이 많아 불신 때문에 관계 형성을 못해 간신법을 만들어 결국 부하들이 떠나고 아내와 아들까지 죽이고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걔는 평민 출신으로 왕이 된 걸출한 사람입니다. 걔는한테는 술과 여자를 좋아한 아버지 아자개가 있습니다. 견훤의 발목을 잡는 아버지 아자개 때문에 걔논이 불같은 성미로 변해 신하들이 떠나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들 신검에게 배신당하자 아버지처럼 왕건에게 기순을 해버립니다. 왕건, 고려를 창건한 앙건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사람 사귀는 법,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전해주고 따뜻한 아버지 품에서 자란 왕건은 부하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고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훌륭하게 성장한 유인들 뒤에는 바위와 같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는 1931년 93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는 1931년 92세입니다.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창립 멤버입니다.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아들 윤석열을 엄격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의 지붕이 고무호수입니다. 그만큼 엄격한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어머니 최경자는 이하 여자대학 교수입니다. 평생화학을 가르쳤습니다. 인자하고 자상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러한 훌륭한 부모를 모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확신합니다. 세계 유대한 영웅들은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식이 없습니다. 부모의 정신과 삶의 철학과 자식이 없으니 국민 모두가 가족이라는 정신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면 분명코 세계적인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영국 수상 처칠이 깨닫고 미국 에가드 장군이 그랬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중흥 대통령 박정희, 통일 대통령 윤석열이 될 것입니다. 유대한 나라를 만드냐 못 만드냐는 대통령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정통성과 법치를 행동으로 솔선수범하고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웨덴의 타게 엘란드라 총리처럼 청렴, 결백, 정의, 신뢰로서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소통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집도 없이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이 급진 좌파 때문에 불안을 갖고 있음을 알고 그가 평생 좌파로 살아온 좌파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진실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참모습을 보였기에 23년을 총리로 일했고 임기가 끝난 뒤 집이 없어 온 국민의 도움으로 총리 공간 옆에 2층 집을 지어 편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가 스웨덴 영웅이 된 것입니다. 타게 일란드라의 목회 회의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문예협회 남북문인교류위원 간사 일을 할 때 북한 전문가와 논의해서 당시 65명을 모시고 북한을 가려고 허락을 받고 문인협회 이사장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위원장을 보냈습니다. 문인협회 이사장은 누구의 아이디어냐? 위원장은 간사 임기한의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동독과 서독을 직접 보고 베를린 장벽을 보는 순간 느낀 결과입니다. 통일은 갈라진 동포가 서로 앙리하는 데서 길이 트인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문인협회 이사장은 위원장한테 임원들이 먼저 북한을 갔다 오고 2차로 위원회가 가도록 해달라고 위원장한테 지시했습니다. 나는 이사장의 뜻에 따라 위원들에게는 다음 기회를 미뤘습니다. 문인협회 임원 50명을 모시고 북한을 방문해 동토의 땅을 봤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마을 입구에 총을 맨 구인들이 지키고 있으며 자유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동토의 아픔을 새삼 느꼈습니다. 전교조 좌빨 민노총 이자들은 자유와 민주를 예면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온갖 못된 짓을 하며 나라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북한을 좋아하는 놈들은 북한으로 퇴출하고 제3국을 희망한 놈은 제3국으로 퇴출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사람은 소속 단체에서 해방시켜 조건 없이 훈방 조치해서 다시는 나쁜 활동을 못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스웨덴 타게 엘란드레에 이어 바슬라프 하벨에 대해서 논하렵니다. 체코의 바슬라프 하벨은 희곡 작가였습니다. 공산당은 하나부터 10까지 거짓의 삶입니다. 고로 공산당은 인간의 가치를 구현할 수 없다는 신념에서 체코에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벨벳 운동을 펼쳤습니다. 온 국민이 동참하여 무열리 혁명으로 공산당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의 날을 세워진 것입니다. 그는 연임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사랑하는 영부인이 암으로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사나이로 태어나 국가의 대통령 연임을 잘해왔어. 모든 자산을 사회에 헌납하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자며 유언을 남기고 죽는 것입니다. 바스라프 하벨 대통령은 아내의 유언대로 임기 6개월 전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헌납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많은 기자들이 대통령궁에 모여 기자회견을 요청합니다. 대통령을 퇴임하면 뭘 먹고 살려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헌납했느냐고 묻는 기자에게 그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작가이다. 책 한 권 쓰면 밥은 먹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동안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과 역할을 잘해가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우리의 핵심입니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가 우리와 관계습을 해올 겁니다. 혼밥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이 사람이 혼밥 출신이 아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라 안팎을 점검해보면 국내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 신속하게 노사 문제의 질서를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긴급한 문제는 국내에 산적에 있는 각종 사건들입니다. 특히 4.10 선거에 55명의 부정선거서를 철저히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불신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을 한시라도 방관하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 만큼 철저하게 감독 감시해서 하루빨리 마가렛 대처법과 타계일란드라 법칙을 활용한다면 난국을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위원장은 노동자의 아버지입니다. 김관직 부위원장은 국방의 호랑이입니다. 사회와 국방이 안전하고 튼튼하면 만사가 잘 될 수가 있으니 초놈을 아껴가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내각을 최대한 활용해 삼각구도 형성법을 발전하면 세계 인류 등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5년의 단임은 짧습니다. 남은 기간 최대의 영향을 발휘해서 국가발전과 국민에게 행복과 자유와 정의를 심어 대통령의 임기 중 남북통일을 완성해 또 한 번 놀라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경호법을 철저히 준수해 삼각윤법과 사각윤법을 준혁했으면 합니다. 이상 81세의 노 시인이 윤석열 대통령께 상소문 올리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